안녕하십니까. 이용돈의 굿모닝 LA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주말 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1트릴리언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안을 추진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연방 재무장관과 레리 쿠드로 백악관 경제고문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어제 잇따라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윤곽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어떠한 내용이 오늘쯤 상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공화당 내에서도 쟁점이었던 실업수당 추가 지급, 또 급여세 인하 문제 등에 대한 조율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 오늘 공화당 안을 상원에 제시한 뒤에 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공화당 안에 따르면 2차 현금 지원은 1차 때와 같은 사람들에게 $1,200씩 8월달 말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1차 때 제외됐던 성년 부양자들까지 포함되는 확대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쟁점인 실업수당은 연말까지 연장하되 주당 $600에서 기존 소득의 70% 수준이거나 $200 정도로 대폭 줄어들고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300 안팎으로 약간 올라갈 것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급여세 감면의 경우 철회된 상태인데요. 이 급여세라는 것은 사회보장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이 되는 건데 이를 감면하면은 사회보장 기금을 공격하려는 것이라는 반론이 공화당 안에서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 학교 정상화를 위한 $1,050억 지원과 코로나19 검사 추가 지원, 기업을 위한 신규 대출과 세금 감면 등이 반영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예산 규모를 둘러싸고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2조 정도가 차이가 나는 데다가 세부 항목을 놓고도 이견을 보여서 의회 협상 과정에서는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를 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도 꼽힙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가족 행사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고 현재 자택에서 격리 중인데 주로 전화로 여전히 원격으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를 총괄하는 안보보좌관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노출 위험 등의 백악관 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코로나19 미국 전체 확진자는 420만 명이 넘어섰고요. 사망자는 15만 명이 가깝게 가고 있고요. 캘리포니아는 45만 명이 넘어선 상태에서 8,500명가량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LA 카운티는 확진자가 17만 5천 명, 사망자는 4,4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는 확진자가 3만 4천 명을 넘어서서 3만 5천 명으로 가고 있고 사망자는 560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LA 카운티 보건국만 보면은요, 어제 하루 동안 신규 감염이 1,700명을 기록했는데요. 토요일 3,600명에 비하면은 하루 만에 거의 2,000명가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신규 사망자도 어제는 10명으로 그 전날 사망자 53명보다 43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폭으로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일단 오늘과 내일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일요일에 여러 가지로 누락이 됐을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LA 카운티 코로나19 주요 수치들이 급 확산세를 멈추고 주춤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이제 절정을 지나서 하락세로 접어드는 시작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한편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부터 몬테벨로, 사우스게이트, 파노라마 시티 등 모두 3곳의 테스트 사이트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주말 이틀 동안 인종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공권력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웨스트 LA, 다운타운 LA를 포함해서 미 전국 대도시 곳곳에서 벌어져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습니다. 가장 격렬한 시위 중 하나는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경찰은 폭동이라고 규정한 뒤 섬광탄을 터뜨리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군중 속으로 돌진해 물리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최소 45명의 시위자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몇 주간 활동가들과 당국의 충돌이 폭발하면서 전국의 몇몇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폭력으로 변했다며 연방요원 투입을 놓고 충돌이 벌어진 미 북서부 지역이 시위에 불을 질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 동안 2명의 스타를 떠나보냈는데요. 한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TV 퀴즈쇼 누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 등을 진행한 미국의 원로 방송인 레지스 필빈이 88세를 일기로 노환으로 지난 금요일 밤 눈을 감았습니다. 1950년대 로스앤젤레스 방송계에 입문한 이후에 50년이 넘도록 토크쇼, 퀴즈쇼 등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며 인기를 끌은 레지스 필빈은
2011년에는 TV에 가장 많은 시간 출연한 방송인으로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레지스 필빈이 1988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한 아침 토크쇼는 미국의 대표적인 아침 방송으로 자리를 잡았었죠. 또한 필빈의 최고 히트작 2000년대 초반 ABC에서 방송한 퀴즈쇼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에서는 Is That Your Final Answer라는 당대 최고의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로 이 필빈에 대해서 TV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자 정말 좋은 사람이자 내 친구라며 애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자이자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출연해서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가 10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에 대해 그동안 할리우드 황금기의 여배우들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로 평가해 왔는데요.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는 To Each His Own과 The Highless 등 1946년과 1949년 각각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의 영예를 안았던 배우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있었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경기 관람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류현진의 토론토 블루제이스 팀이 올해 정규 시즌 토론토에서 메이저리그 경기를 치를 수 없다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토론토 산하 트리플 A 팀이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뉴욕주의 버펄로의 살렌필드에서 올해 홈 경기를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런 경기장은 규모는 작지만 어차피 무관중 경기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한편 T모빌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하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T모빌을 쓰시는 분은요, 올 시즌 메이저리그 베이스볼닷컴을 통해서 거의 전 경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자신의 연고지 팀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를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T모빌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T모빌 투스데이 앱이라는 것을 따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인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메이저리그 베이스볼도 올 시즌 내내 보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이용돈의 굿모닝 엘렌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